지난 4월 25일 조선목 박사의 역사, 왜 알아야 하는가의 특강 내용 중 왜곡된 역사를 보고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라는 수업 내용에 대해 5월 9일 국사를 공부해야 할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을 보고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선사 이제 편수회는 일본이 이제 우리 이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이제 기구죠. 네. 관청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이제 칙령을 발표를 해서 이제 조선사 편수회를 이제 만들고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제 이병도와 일본의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조선사를 다시 쓰는 거죠. 식민사관에 맞도록, 식민 통치에 맞도록 조선 총독부 생각으로, 정신으로 우리 역사 조선사 35권을 다시 씁니다. 그 책을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기초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 역사를 우리가 쓴 게 아니고 네. 일본 조선사 편수회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토를 침략한 것은 일본군이지만 정신 세계를 정신을 침략한 것이 바로 조선사 편수의 저자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조선사 편수에 그 3인방이 있었네요. 이게 구로이타 가스미, 그다음에 이나바 이와키치, 그다음에 금서룡이라는 사람. 네. 네. 뭐 그 사람들이 어쨌든 대표적인 우리 이제 역사를 조작한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한사군, 기자조선, 위만조선 우리가 대륙에 있었던 그 역사들을 그 무대를 전부 다 우리 한반도로 옮겨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사람들이죠. 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륙 사관을 대륙에 있었던 고구려 발해 우리의 그 기상을 좀 한반도로 다 옮겨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반도 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륙 사관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반도 사관. 그래서 이제 우리 반도에, 한반도에 우리는 지금까지 갇혀 있었다. 그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나 움대한 꿈과 기상이었고, 이제 뒤에 조금만 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반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체성론이죠. 정체되어 있다.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이 한반도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뭐 우리 이영훈, 이제 그 이승만 학당 교장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반일 종족주의 쓰는 이제 근거 배경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반도사관이나 식민사관이나 비슷한 개념인가요? 같은 그렇죠.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식민사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두고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이제 우리의 역사를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축소시킨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반도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반도사관이라는 건 이제 영토에 관련된 네, 그렇죠. 영토의 축소라고 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식민사관을 한 3가지 정도로 늘 이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의 역사를 이제 축소를 시킨 거죠. 2333년 당군 그 이전 신화로 없던 역사로 다 돌려서 우리의 역사를 줄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의 이제 국토, 강력을 줄인 거. 대륙에 고구려 발해가 있었던 것은 다 없애고 이제 한반도에만 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력을 축소시킨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정신을 축소시킨 거. 우리는 늘 외세 침입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의 정신을 이제 축소를 시킨 이제 요 3가지를 이제 식민사관의 3대로 저는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 네. 제가 조금 부연을 좀 네. 해드리자면은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3가지 특징이요. 네. 우리의 역사를 확 줄여버리고 우리의 강역을 확 줄여버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민족 스스로의 정체성을 비하시켰죠. 네. 근데 그리고 나는 이제 외침을 받았다. 그래서 900 몇십 차례 우리는 외침을 받고만 살았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를 그렇게 확 줄여버린 이유는 일본 애들은 걔네들의 신화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역사가 2,600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기원전 6, 7세기에 걔네들은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 일본 민족보다도 더 문화적으로 낮은 이 한민족이 그 이전에 왕국 건국을 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군 신화를 그 단군 조선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그걸 신화로 치부해 버렸던 거죠. 네. 그 강역을 줄이는 것도 당연히 그 조선 한민족들은 스스로 문화를 만든 적도 없고 늘 중국 민족이나 일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그 영향을 받아서 발전된 아주 열등한 민족이고 스스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이 그냥 없는 정체된 민족이라는 것이 걔네들의 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옹색한 한반도 안에서만 그냥 너희들은 살았던 애들이다. 네. 그리고 늘 지배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일본한테 지배받는 것이 늘상 있었던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북쪽은 이제 한사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뭐 현도, 낙랑, 임둔, 네. 한 진번카는 그 한사군이 이제 우리 한반도 내에 있었다. 네. 북쪽은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임나본부, 네. 자기들이 가야 지역에 와가지고 700년 동안 이제 남쪽은 경영을 했다, 지배를 했다. 그게 이제 신공항우가 이제 나타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사실은 광개토 대항비 그걸 가져가서 자기들이 조작을 하려고 가져가려고까지 했죠. 네. 그걸 이제 발견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북쪽으로는 중국의 식민지부터 시작했고 남쪽은 일본 자기들이 침략을 해서 다스린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 거죠. 그 한국 국사학계는 아주 되게 희한한 그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정설이라는 말입니다. 정설대지 통설이죠. 예, 예. 근데 그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뭐 이제 제가 공부한 법학 네. 분야에서도 보면 통설, 다수설, 소수설 소수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네, 네. 정설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말하자면은 그게 뭐 옳을 정자인지 아니면 정하다 할 때 그 정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학문에 있어서 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네. 있고 아니면 유력설이 있고 뭐 통설이 있을 뿐이지. 네. 이렇게 돼야 무슨 계속 어떤 학문적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또 비판받고 검증받고 바뀌기도 하고 발전하는 건데 한국 국사학계에서는 이병도의 주장을 정설이라고 못 박아버려요, 그냥. 예. 정설이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들 전부 다 이병도 신석구 이기백의 그 제자들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학에 보면은 가서 동군 자선을 조선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조선인은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이것이 식민지 국민을 만드는 비법이다. 그래서 마지막 총독 총독 정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갈 때 우리가 식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조선 사람들 이마에 바늘로 콕 찌르면은 일본인 피가 나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정기를 회복하려면 100년이 걸린다. 노부 아베유키 100년 안에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갔지 않습니까? 처음 총독은 이렇게 역사를 조작을 했고, 마지막에 노부유키는 이제 식민교육을 시켜서 일본 사람을 다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100년이 걸리는데 100년 안에 반드시 되돌아오겠다. 이렇게 성명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조선사 편수에는 식민사관은 끝이 안 나고 우리 아직도 생활에 그리고 또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살아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일본 천황 생일 때 일본 관방장관이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유권 권한을 미치는 것은 추주에서 인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급변산딱 일어나면 우리 일본군 북한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천황 만세를 부르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우리 뭐 국회의원도 가가지고 만세도 불러주고 뭐 그리 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뭐 의식 있는 사람들은 항의도 많이 하고 또 우리 KBS는 그때 MBC로 기억이 되는데 미국과 의논을 했죠.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일본군이 들어갈 수 있는가? 미국은 들어간다 했습니다. 같이. 자기들이 가는데 일본 다 간다. 데리고 간다 했거든. 그래서 그 보도한 자료를 보면은 일본 북한 진출의 한미 입장 차이 커 이래가지고 보도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은 그 심각성은 이 식민사 간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아주 심각하죠. 예. 그래서 미 의회 조사국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고구려 발해 영토를 자기의 지방 정권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고토 회복을 위해서 북한에 진주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없는가? 결론은 없답니다. 중국이 고토 회복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도 역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걸 보고서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미국에다 항의를 했죠. 네. 항의를 할 때 그 역사가 나와 있는 지도들을 첨부를 했는데 네. 그거는 중국에 있는 지도를 갖다가 썼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그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부록으로만 실어놨죠. 그 전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은 그 미 의회에다가 이제 뭐 그런 보고서를 항의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국가 예산을 받으면서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동북아 역사재단이 해야 네.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 동북아 단체세요? 역사재단에서 네. 우리의 의견을 보냈고요. 아, 네. 보냈는데 네. 중국의 지도첩에 나와 있는 지도를 가지고 그대로 보냈어요. 거기에서 보낸 지도에 예. 보면은 조조가 음. 우리 저 한강까지 내려온 걸로 나와 있는 지도, 독도가 없는 지도. 그걸 우리가 보냈다고요? 네. 그걸 우리가 보냈다고요? 네, 우리가 다 보냈죠. 오히려 그래서 이적 동북아 행위라는 겁니까? 역사재단에서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걸 중단을 시켰죠. 네. 그런데 다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자기 임기 내에 책임지고 이 지도책을 다시 발간하겠다. 왜 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외국에 다 돌리겠다. 외국에 우리 대사관에 예. 다 돌리겠다. 예. 그러니까 왜 자기는 그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뭐, 좀, 일본 사람들의 아까 조선 편조의 삼인방이 네네. 있고, 또, 와세다 대학에 공부할 때, 네. 이제, 동조론, 한일 일체 동조론을 배웠던 그 서성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내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이병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보들이 쭉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최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게 그림에 이제 쓰다 소키치하고, 이나바 유아키치,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병도한테 영향을 끼친 이제 두 일본의 역사학자입니다. 스가키치. 이 두 사람의 역사학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이병도가 식민사관을 만들었고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개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북한으로 이제 많이 넘어갔고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에 계셨던 분은 또 이제 납부돼서 또 이제 북한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래서 우리 남쪽은 민족 사학의 계보가 없어지고 이병도 판이 된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병도는 해방이 되고 나서 조선사 편수회에 있었던 그 이력 때문에 진단학회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병도를 살려준 것은 결국은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 때 많이 월북이 되고 죽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이병도는 역사학자들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1인자가 돼서 대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교부 장관까지 하고 조선사 편수회에 그 업적을 가지고 결국은 장관까지 하면서 친일 자 명단 에도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가 학술원에 하고 서울대 이제 또 역사학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명단에도 자기가 빠져는 그래서 또 역사학계 대부로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아서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한국 전쟁이 없었다라면 사실은 또 민족 사업과 우리 식민 사관이 어떻게 대립을 해서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는 모르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인보 선생님 같은 경우가 만약에 북한으로 월북 안 가시고 월북 전 납치 안 되고 남한이 계속 있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단재 신조 선생님이 여순 감옥에서 안 돌아가시고 해방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뭐 결과는 뻔하다고 봅니다. 단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압을 당했든지 아니면 김원봉이와 마찬가지로 월북을 했든지 결국 뭐 우리 이 고대사나 역사학계를 바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는 거는 뭐 필연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해서 네. 네. 책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입니다. 분량이 상당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난가람 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께서 이제 해제를 이덕일 소장님. 한 책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질이라는 이제 역사학자는 북경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북경대학교에서 박사 쓴 논문입니다, 이게. 뭔고 하면은 바로 우리 제하사학께서 주장하고 있는 기자조선과 한상군과 고조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죠. 이게 북경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어떻게 통과를 하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식민사관의 토대로 그게 정설이고 통설이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 논문은 통과가 안 되죠. 네. 더더욱이나 중국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자기들 주장과 다른 내용이다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도 박사학위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료 고정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통과된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북한 역사학계로 왔죠. 이지린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네.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다. 친일파들이 지금도 많이 양성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또 저 고구려를 이제 중국 땅으로 네. 이제 표시해 놓은 그 지도도 보이고요. 이 지도는 이제 그 AP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인정시험 치는데 이제 필요한 학습서에 이렇게 이제 또 나와 있고 한국은 중국이었다 하는 이제 오른쪽에 이 사진은 그 부산일보에 이렇게 소개된 그림입니다. 미국의 이제 가장 또 유명한 그 교과서에 이제 발해와 고구려가 전부 다 중국의 이제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해 시 오브 저펜이나 동해를 표기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이렇게 외국에 왜곡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왜곡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식민사관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국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직도 수정이 안 된 채 그렇게 미국 교과서에도 이렇게 이제 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네. 하고 있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기도 이제 그 교육청에서 네. 이제 교육 자료로 2012년도에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네. 이제 이런 책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교육청 자료에 보면 왼쪽에 이제 그 간도 부분, 또 백두산 정계비 부분, 또 당군 부분, 당군 신화 부분, 홍산 문화 부분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내용들은 틀렸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지시가 내려가고 또 문교부에서 또 지시가 내려가서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교재로 활용을 못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도 보면은 우리 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역사적 사실 아니라 신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왼쪽에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2015년도 동북아 역사 지도입니다. 네. 그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 북반부를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걸로 그림을 그려놨고, 우리가 저 교과서에서 배웠던 천리장성, 저 만주 쪽에 있던 천리장성을 우리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천리장성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식민지로 이제 묘사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지도집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평양, 강원도까지 이제 중국의 영토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은 아니지만은 지도에 그렇게 이제 표시한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단체들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네. 그리고 또 회원들의 회비로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하는 곳이 많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좀 속된 말로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 퇴직하고, 또 일세는 물러나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네.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라면, 이제 이덕일 박사가 가는 이제 한가람 역사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들이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에도 아주대학교나 인하대학교나 신한대학교에 이제 역사 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또 우리 이제 민족사학을 이제 가르치고 공부하는 곳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전망이나 분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천리장성 위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만주에 있는 걸로 저희는 배운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 천리장성이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위치를 조작해가지고 네.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게 이제 그 지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평양은 지금이면 평양이 아니고 평양이라는 곳은 한 6군데 정도 있었던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고조선이 이제 평양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평양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북한이 자기들의 역사의 어떤 주체성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고조선이 평양으로 환도한 것을 강조를 해서 이제 자기들이 고조선을 승계한 이제 국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평양을 이제 단군 능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일제의 그런 이제 의식 속에서 북한이 이제 자꾸 평양 고조선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고조선 하면 평양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이제 계기가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평양. 그렇죠. 아까 저희들이 조선자 편수회를 이어받은 게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우리가 일본사, 영국사, 남의 나라 얘기할 때 붙이는 이름이죠. 우리 국사는, 우리 한국사는 우리의 국사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가 이제 내가 몇 번 얘기한 거, 북한이 이제 중국 땅이었다고 하는 우리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지도가 중국의 이제 담기양이라는 사람이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 집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왼쪽이. 네.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국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도가 거의 지금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지도가 중국에서 만든 지도를 가져다가 베껴 놓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조조가 우리 이 한강까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네. 경기도 지방까지 조조가 내려와서 차지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서스럼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던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네. 군사 교육과 함께 우리의 역사와 말과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그 민족의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프랑스 그 2차 대전 때 소르본느 대학교 역사 교수였던 마르크 블로우라는 그 아주 대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파리가 독일한테 점령되니까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나치한테 총살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진정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얼을 살리는 일이고 그 얼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은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불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 비겁한 학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연구하는 역사가 오늘날의 이런 잘못된 그러한 역사가 된 것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배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조선 총독부에 해가지고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들어진 조선사 책입니다. 조선사 편수회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고자 하면 조선 총독부가 물론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루어진 거죠. 조선사 편찬을 목적으로 조선 총독부 직할 기관을 만드는데 그 기관이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1925년 6월 제218호 공포에 해가지고 조선사 편수회 관제가 만들어지는데 10월부터 조선사 편찬이 실제 착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6년간 이 사업을 하는데 1937년까지 이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 사업 금액이 97만 5,534원 당시의 금액입니다. 현재 금액으로 말한다면 70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결과 조선사 35억 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책이 그 조선사입니다. 이 책이 35권, 그리고 사료총서 102편, 그리고 사료복본 1623편이 편찬됩니다.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서 조선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수사관부의 이병도 씨, 그리고 고려대 신석호, 이런 분들도 여기에 다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친일파 그리고 식민사학의 누명을 말 그대로 누명이랄까요? 여러분들 이걸 보다면 누명이 안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이 사업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광복이 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도 이 책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2015년에 교육부에서 번역 사업을, 조선사 번역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조선사,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 이 번역을 할 사업자를 공모를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를 안 했는데 누가 참여를 했느냐?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와 고려대 한국사연구소가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 번역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하대에서 고조선연구소에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 학계의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2015년 기사를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 의해 가지고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번역 사업이 실질적으로 국고 25억 원을 가지고 이 번역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부분적인 번역과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친일 사고로 판명된 사료를 새삼스럽게 역사관 정립의 근거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 자기들도 이 책은 뭐냐면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는 말 그대로 친일 사기라는 걸 자기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하는 것은 뭐다?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논지를 폈죠. 여러분들 들어보시다가 이상할 겁니다. 오히려 과거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료집을 이제 와서 한국이 번역한다면 일본 학자들의 우선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광고를 내렸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 했느냐? 현재의 역사적 문제의식을 과거로 되돌리며 본질을 흐리려는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필요치 않는 작업에 수십억 원을 쏟아붓는 의도를 알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2015년에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느끼고 방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교육부에서는 이 조선사를 번역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사과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그걸 파보자고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돈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맡겼는데 대부분 학계에서 전부 다 회피하고 고려대하고 인하대에서 이걸 선택했는데 최종적으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자마자 어떻습니까? 이런 멘트를 가했습니다. 이 친일 사학인데 왜 번역하느냐? 왜 헛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번역하느냐? 요리 나왔죠.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습죠. 왜? 이 책에 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책을 번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두드러기 날 정도로 경기 날 정도로 반응을 했을까요? 이 책이 진짜 친일사학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친일사학의 실체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죠? 조선 총독부에서 친일사학을 도대체 어떻게 조선사를 만들었길래 친일사학이라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평가를 할까? 그죠? 이렇게 이제 모든 비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여러분들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선사 내용하고 지금 한국사가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대단히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25억을 5년간 투입했다는데 여러분들 한 예로 말씀드릴까요? 동북아 역사재단은 47억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렸습니다. 근데 폐기됐죠? 폐기됐는데 10억 원을 국고 환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소식이 없죠. 제가 미사엽 사무총장으로서 2020년 7월 30일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국고 환수되는 뒤의 내용을 정보를 공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그대로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8월 13일 날 주무관이 이회복시네요. 그리고 동북아 교육대책팀장이 이름이 있는데 이 양반 이름으로 와가지고 뭘 했느냐 답변이 비공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비공개라고 시민단체에게 답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물타기로 허지부지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47억 지도에 어떻습니까? 47억 지도에 그렇게 투입을 해놔놓고 10억 국고환수도 지금 안 해놔놓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어떻습니까? 이걸 연구를 들어간다니까 왜 보면요 혈세를 낭비한다. 그래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금액을 가지고 25억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는 몇 년입니까? 몇 년 했어요? 이거 보면요. 그 16년 했죠? 돈을 어떻습니까? 700억을 투입해가지고 이 책을 만드는 걸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그래도 어떻습니까? 석학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25억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번역 사업을 끝냈습니다. 700억하고 25억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35억은 내고 그래서 총서 나머지 건 해가지고 46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분으로 8만 쪽 400건 분량의 양까지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학자들에게 음포를 놓았습니다. 이 사업에 관여한 학자들 앞으로 연구사업에 못 들어간다. 5년간 국책 연구사업. 그리고면서 어떻습니까? 돈을 물어내라고 교육부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계가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바로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조선사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해놓고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교육부를 공격하니까 교육부 간부 그 간부 이름도 곧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양반이 앞에 나서가지고 이 책을 어떻습니까? 책을 못나게 출판 금지를 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고조선 연구소와 교육부의 소송이 시작돼가지고 항소와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정의가 살아있다면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이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었다는 조선사, 도대체 한국 역사책이 얼마만큼 그 분량에 담겨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왜 이 책을 극구
번역하는 것부터 출발할 때부터 방해를 해가지고 막판까지 어떻습니까? 이 책을 출간금지시켰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멘트를 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행정심판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볼 수 뒤에 있는 보이는 것이 바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번역한 조선사 편수의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입니다. 그 중에 1권부터 60권까지가 원본이고요. 그리고 60권 반절부터 108권까지가 바로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109권부터 256권까지가 조선사 정밀 해제, 그리고 원전 확인 대조 자료집입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13권의 책이 있는데요. 저 책은 조선사 부분별 해제입니다. 지금은 그냥 자료 형식으로 이렇게 제본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책으로 만든다면 약 1.5배 내지 약 2배 정도 책이 분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 500권 분량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책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내지 못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심도 있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 원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고요. 그리고 번역본도 이 보시면 번역본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번역본도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 원본 그대로를 가지고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도대체 왜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나오는지 이유는 본다면 바로 이 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조선사 보시면 정밀 해제용인데요. 도대체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에 속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료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사료에 원문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조선사를 번역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료의 원문을 진짜 완전히 너무 깨알같이 이렇게 모든 사료 원문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료를 가지고 본다면 조선사의 원본과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일본인 학자들 그리고 사료 원문의 내용이 비교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실린 내용을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충격스러울 겁니다. 이렇게 꼼꼼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작업합니까? 이렇게. 이것도 그냥 책이 100건, 200건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책 아마 수백 건, 수천 건의 자료, 원문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있는 이 책자인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 책을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오늘 간단한 또 소개 영상이지만은 또 한번 보시고요. 재판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오늘 또 짤막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일단은 제본본입니다, 여러분들. 제본했기 때문에 책이 아니고요. 이것은 책으로 내려면 약 2배 정도 분량, 약 500건 이상이 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작업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참 어렵게 우리 역사의 모든 전면목을 볼 수 있는 이 사료 원문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이제 광복의 가장 큰 사업이 될 겁니다. 번역 사업 본다면. 이렇게 어렵게 나온 책이 말 그대로 출간이 안 된다는 자체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른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법원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5월 17일 오후 2시 10분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알다시피 행정소송의 1차 심판 판결이 있는 날인데 정작 가보니까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교육부에서 뒤늦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조선사 번역 사업 관련하여 불합격 처리가 된 이유 이것을 근 100페이지 이상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식민사학을 정당하고 식민통치를 이용하기 위해 편찬한 조선사를 그 집필 방법, 그 구성, 그 사료가 각 사료가 어떠한 의도와 배경에서 해석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편향적 사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다른 해석과의 충분한 비교 분석을 통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서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의 과제입니다. 요까지는 맞는 말만 했습니다. 요까지는 맞는 말만 했는데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 영상 보신 분들은 그 위에 작업이 이란의 고조선 연구소에 해가지고 평양적 사료, 쉽게 말하면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평양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충분하게 정밀 해제 작업에서 찾아내가지고 엄청난 분량의 각주를 달아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책으로 낸 것을 앞에 영상에 보셨을 건데, 자, 교육부에서 이번에 오늘 제출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했느냐, 밑에 노란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결과 보고서 및 그 연구 결과물과 같이 번역만 된 조선사가 출간된다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멘트 있는 순간에 거짓말 했구나, 교육부에서 바로 느끼시죠?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는 조선사 번역만 출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앞에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문서를 꾸몄습니다. 판사가 모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냥 이걸 들으면 그런갑다 하겠죠? 곧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조선사가 편찬된 때로부터 약 100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연구 하나 없이 조선 총독부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제 역사를 왜곡하여 제작한 조선사를 그대로 번역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라고 여기에 불합격 처리를 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이는 국격을 땅에 떨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임은 물론 마치 대한민국이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조선사를 인정하는 것 같은 외견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원고들이 5년 동안 학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마디, 세 마디가 오늘 여러분 읽어드리는데 말이 다 틀리죠? 위에는 그럴듯하게 조선사를 번역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쓴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표현해놔놓고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조선사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는 조선사를 번역만 해서 냈다. 이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또 뭐냐?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더 가관입니다. 100년이 지났음에도 조선사가 나왔는데 제대로 된 연구가 하나 없었는데 조선 총독부가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람도 교육부들도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걸 여기 인정한 겁니다. 인정해가지고 초기에 조선사 번역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발주시킬 때 요 문제,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선사를 왜곡했는지 요걸 찾아내기 위해서 번역 사업을 맡겼는데 아무도 안 와가지고 고려대하고 인하대 고조선 연구에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이 작업을 맡아가지고 실제 왜곡된 역사를 찾아내가지고 정밀 해제 원본 대조본까지 만들어놨는데 됐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제 역사를 왜곡하여 제작한 조선사를 그대로 번역해주는 결과가 됩니다라는 이 뚱다지 같은 소리, 머리를 본으로 달고 다니는 소리를 교육부가 요번에 행정법원에 문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국격을 땅에 떨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해놨습니다. 쪽팔린다는 거죠. 뭐냐? 마치 대한민국이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조선사를 인정하는 것 같이. 요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뭐입니까? 지금 이 앞뒤 여러분들 세 마디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육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번에 반대한 세력들이 뭐냐? 이번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번역한 조선사를 본다면 뭐다? 마치 대한민국이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조선사를 인정하는 것 같다. 이 말은 뭐죠 보면요? 왜 형성한 것 같다? 지금의 한국사가 뭐냐? 조선 총독부 조선사하고 같다는 것을 교육부에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번역한 조선사를 못 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살살 돌려가지고 앞에 위에 있는 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 어떻습니까? 행정법원
판사를 가지고 놀라고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국격을 땅에 때리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왜?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우리가 배운 교과서가 뭐죠? 일본이 만든 조선사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인하대 고조선 연구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뭡니까? 세 번째 단락이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이 실제 역사를 왜곡하는 조선사를 인정하는 것 같은 외견을 행성한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번역본의 가장 큰 충격적인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잡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자, 말을 살살 돌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서류 내용에 번역된 결과물을 출간했다. 번역만 된 결과물을 출간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팩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사가 편찬된 때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도 제대로 된 연구가 없이 조선총독부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제 역사를 왜곡하여 제작한 조선사를 그대로 번역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뭐냐? 여러분들 이 문장 이해하시겠습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번역하려면 안 된다?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정신 나간. 제가 보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그 좋은 말이 어디 썼는지, 다 딴 데 썼는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가지고 재판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 이 문구를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어떤 놈이 이 문장을 썼길래 이 장난쳤냐? 이렇게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번에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너무 웃기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야, 배꼽 잡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방청석에 참여했던 분들도 이 문구를 보시고 전부 다 웃어요. 아,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의 수준이냐? 이렇게 웃는 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해제 작업을 또 이야기합니다. 쭉 하면서 뭘 하느냐면 나부 빨간 박스. 자, 원고들은 이 사건의 진행 중 한계를 느끼고 어떠한 적방 과정 범위, 과제 범위 변경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뭐다? 바로 당초 계획된 연구 방향과 달리 축소 왜곡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사연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기록물을 볼 건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 과제를 진행해 한계를 느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고조선 연구소에서 보니까 조선총독부의 조선사는 너무너무 왜곡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분량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려면 파고들면 더 엄청나게 지금 이번에 분량이 아니라 더 2배, 3배의 분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뭘 했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회의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너무 커진다. 그래서 뭐다? 집중을 위해서 일단은 국경사에 초점을 하는 이 작업을 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결재를 받고 다음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는 고려 국경선이 왜곡된 것을 이때 나옵니다.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조선 연구소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번에 재판부에 이 자료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계획된 연구 방향과 달리 축소 왜곡하였다. 이거는 뭐냐? 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거기 의사 진행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거 재판부에 제출하면 여러분들 교육부 한 칼에 날아갑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거 100%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결제 맡아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또 어떤 거짓말 쳤는지 아십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 조선사 번역 사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육부 장관이 조선사 번역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어느 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 내용인데 다음에 그 인간들 이름까지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결과물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는 모든 결과물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뭐다? 교육부의 그때 핵심 간부 모 씨가 교육부 장관에게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결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했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요것도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그 양반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뭐 몇 사람 지금 이제 꺼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지금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거짓말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사를 어떻습니까? 역사를 흔들려고 하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만만하게 안 넘어갈 겁니다. 국민들이.
자, 이렇게 거짓말 했습니다. 정리하시겠죠? 어떠한 적법한 과제 범위, 변경 절차도 밟지 않았다. 요거 거짓말입니다. 변경 절차 밟고 했다는 회의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것도 자꾸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부정한다면 회의록까지 공개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방향과 달리 축소 왜곡했다. 축소 왜곡이 아니라 너무 확대돼 버렸지. 솔직히 양심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써야지. 무슨 축소 왜곡을 해. 그죠? 이렇게 요번에 판사한테 서류를 날렸다면 여러분들 참 기가 차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자,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불현듯 영화 제목이 스쳐가요. 여러분들 어떤 제목입니까? 영화 밑에 영화하고는 좀 틀리는데 우리나라 번역을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해놨습니다. 과연 완벽한 거짓말이 통할지, 과연 완벽한지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교육부가 행정법원에 판사님께 보낸 자료에 그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오늘 일부를 보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볼 거고요. 그리고 자꾸 많은 분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학계라든지 정치학계가 얼마만큼 썩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반드시 그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자, 교육부 서류 제출한 거 다시 한번 마지막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제 역사를 왜곡하여 제작한 조선사. 요거도 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아는데 문제는 뭐냐. 이나제 고조선연구소에서 요번에 정밀해제 원본 대조 작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조선사를 왜곡했는지를 찾아냈잖아요. 그 사료집을 냈는데 뭘 했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라고 뚱따지 같은 서류를 판사님께 보냈습니다. 참 미치고 한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까지 참 앞뒤 안 맞는 말을 했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이나대 고조선연구소가 정밀해제본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위에 그 내용이죠. 조선 총독부가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제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제작했기 때문에 그 증거 자료를 찾아낸 게 뭐냐? 정밀해제 원본 대조 작업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지 않고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조선사를 번역했다는 번역본만 냈다고 이렇게 판사를 속이는 우리나라 법정까지 속이는 이런 문서를 교육부에서 감히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심장이 큰 분이 대단히 많은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우리는 이 왜곡된 역사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마다 장을 정하고 다음 시간에 있을 발표자까지 정하였습니다. 우리 한월 아카데미는 왜곡된 역사에 대해 분노하고 각성하고 행동할 것을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국사연구의 팀, 이거 없어 잘 들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팀은 한마음팀, 팀장은 김수진님, 발표자는 최승님, 박사는 성환상님, 이 팀은 대장님은 최홍진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자는 정태윤님. 박도훈님. 우리 역사팀. 팀장은 김인봉님. 발표자는 내지병님. 그 다음에
연대일 팀장님 전화를 해줘야 되겠어요. 오늘 그러면 팀장 조훈희님, 발포자는 강혜수님, 최수아님, F 팀은 홍익팀입니다. 홍익팀. 홍익팀 회장님은 이승재님. 이현희님. 이승재님. 어떤 길에 발표하겠습니다. 그거 마치고 이 자리에서 그냥 기념 촬영하고 나갔습니다. 올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앉은